Donald Trump says Ukraine can win back all of its territory seized by Russia. 9월 24일자 Financial Times 기사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Episode 1. U.S. President signals change of stance. 얼마 전 뉴욕에서 UN 총회가 열렸죠. 자, UN 총회, UN General Assembly라고 하죠. 줄여서 UNGA, 언가라고도 하는데요. 매년 9월 말경에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외교 행사죠. 이때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도 올해 참석하셨죠. 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현장에서 정상들은 UN 총회 연설을 하고 또 동시에 양자회담 같은 다양한 외교 일정들이 이 UN 본부에서 진행됩니다. 자, 오늘 읽어볼 기사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UN 총회에 참석해서 현재 최대 지정학적 이슈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상당한 입장 변화를 내비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데요. 영국의 대표 일간지죠. 이 Financial Times가 이 내용을 다룬 기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Donald Trump says Ukraine can win back. 자, 여기서 win back 이라는 표현은 잃어버린 거를 다시 얻거나 회복한다 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가령 친구 관계나 비즈니스에서 win back trust, 상대방의 신뢰를 회복한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가령 축구 경기에서 동점을 허용했다가 다시 한 골 앞서가게 될 때 win back the lead, 리드를 회복했다.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Ukraine can win back, 우크라이나가 뭘 되찾을 수 있다는 걸까요? All of its territory seized by Russia. 여기서 seize는 뭘 가로채다, 빼앗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all of its territory seized by Russia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지금까지 seized, 빼앗긴 모든 영토를 의미하겠죠. 자, 참고로 이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되찾다, 수복하다라는 표현은 win back territory 외에도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일반적 표현이죠. regain territory, regain, 다시 얻다. 역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다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른 하나는 retake territory, retake, 다시 가져가다. 자, 이 단어는 특히 여기서처럼 이 군사적 맥락에서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한다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죠. 자, 이 시사 영어는 이처럼 특정 맥락에 어울리는 단어들을 잘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세 가지 표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win back, regain, retake territory. 따라서 이제 제목 전체를 보면 Donald Trump says,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뭐라고? Ukraine can win back, 우크라이나는 되찾을 수 있다. 뭐를? All of its territory seized by Russia.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우크라이나는 되찾을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가 되겠죠. 자, 그럼 밑에 부제도 함께 읽어볼까요? U.S. President signals change of stance. 여기서 signals, 시사용어, 특히 뉴스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signal, 시그널을 주다. 요즘 우리말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신호를 주다, 시그널을 주다. 특히 시사용어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 방향 같은 거를 시사한다, 넌지시 암시한다.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되죠. 이 표현과 거의 비슷한, 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이 hint at 뭐뭐라는 표현입니다. 역시 뭐뭐를 시사한다, 넌지시 암시한다 라는 의미로 이 시사용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다만 시그널 하면 조금 뭔가 직접적이고 강한 느낌이고 hint at, 어감도 hint, 뭔가 암시를 준다 이런 느낌이죠. 이 가능성을 슬쩍 흘린다든지 좀 더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암시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the Fed signaled a rate cut 이라고 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냈다. 즉 금융시장에 정책 방향을 signal, 일부러 신호를 줬다는 뉘앙스고요. 다음, during the interview,
Jerome Powell hinted at a possible rate cut.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인터뷰 도중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hinted at, 넌지시 흘렸다, 암시했다, 이런 뉘앙스죠. 자, 이 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낸 경우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시그널을 줬다는 걸까요? 자,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Change of stance. 자, stance, 입장, 태도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change of stance는 입장이나 태도의 change, 변화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장 변화를 change라는 단어가 아니라 shift in stance라고 표현한 기사들도 많은데요. 자, change of stance하고 shift in stance 둘 다 입장 변화라는 의미인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자, change of stance는 말 그대로 change, 바뀌었다. A에서 B로 바뀌었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죠. 가령 I was surprised by his change of stance. 그가 입장을 바꿔서 놀랐어 라는 뜻이죠. 반면에 shift는 입장이 어떤 방향으로 shift, 옮겨갔다, 이동해갔다 라는 뉘앙스죠. 자, 예문을 보면 After the summit, there was a shift in China's stance on climate change. 정상회담 이후에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 자, 여기서는 이 기존 정책이 송두리째 change, 바뀐 게 아니라 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동했다. 어떤 연속선상에서 어느 쪽으로 더 옮겨갔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이 표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 입장하면 이 stance 말고도 posi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그러면 질문, 여기서 stance 대신 change of position이라고 써도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 stance와 position 사이에도 아주 미묘한 이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stance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취하는 자세, 태도, attitude 이런 거를 말하는 표현으로 약간은 더 주관적이고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어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position은 물론 이런 주관적 태도를 표현할 때도 쓰이긴 쓰입니다. 다만 이 일반적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맥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가령 She maintained a firm stance against abortion. 그녀는 낙태에 대해서 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이때는 stance가 쓰였죠. 반면 The government's position on drug trafficking is clear. 마약 거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때는 position이 쓰였고요. 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번 이 기사에서는 이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어떤 대우크라이나, 대러시아 공식 입장이 바뀐 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어떤 그 입장, 태도가 바뀌었다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 position보다는 stance가 사용됐구나. 이제 이런 게 보이시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US President signals change of stance.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 변화를 signal, 시사했다가 되겠죠? 자, 다음. Anne suggests Kiev, with support from Europe and NATO, can restore its old borders. 자, Kiev. 우크라이나의 수도 크이유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거죠. 자, 이 시사 영어, 특히 뉴스 앵커나 정부 관료, 외교관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어떤 국가나 정부의 입장을 표현할 때 이처럼 그 나라의 수도를 주어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 중국 정부는 베이징, 북한은 평양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키예프, 즉 우크라이나가 with support from Europe and NATO, 유럽과 나토의 지원이 있으면 can restore. 자, restore는 이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원상 회복한다는 의미죠. Restore its old borders. 과거에, 즉
옛 국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이 부제의 의미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signals a change of stance,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나토의 지원하에 옛 국경을 회복, restore 할 수 있다고 suggest, 시사했다라는 건데요. 자, 관련 뉴스를 그간 팔로우업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제목만 보고도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놀라실 만하죠. 자,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본문 첫 문장입니다. Donald Trump has said. 자, 무슨 말을 했다는 걸까요? Ukraine is in a position to. 자, in a position to.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뭐뭐를 할 수 있는 입장이나 위치에 있다 라는 표현이죠. 특히 무엇을 할 만한 형편이나 능력이 된다 혹은 자격이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가령 He's finally in a position to buy his own house. 마침내 그는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이 형편, 이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또는 I'm now in a position to demand a raise. 나는 이제 월급 인상을 요구할 위치에 있다. 그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position, 위치에 있다는 걸까요? To win back all of its territory seized by Russia. 자, 제목에서 이미 나온 표현이죠. 러시아에게 seized, 빼앗긴 모든 영토, all of its territory를 win back,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 거죠. 자, 다음을 봅시다. In an abrupt change of stance. 자, 여기서 in 이라는 단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뭐 속에서, 뭐뭐 안에 뭐 이런 의미의 전치사죠. 그런데 이 시사 영어, 특히 보통 이 뉴스 기사의 첫 문장에서 이게 단순한 전치사가 아니라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 상황이나 맥락을 설명하는 그 연결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뭐뭐 하는 가운데 뭐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그때그때 문맥에 어울리게 유연하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In an abrupt change of stance by the president. abrupt, 갑작스러운 이라는 의미죠. 즉 갑작스러운 이 대통령의 입장 변화 가운데 어떤 입장 변화죠? About the war between the two countries.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대한 이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 abrupt change 가운데서, 즉 그러한 상황 또는 맥락 속에서 앞서 말한 이 트럼프의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토, all of its territory seized by Russia를 win back,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in a position to 라고 말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급격히 변화한 가운데, in an abrupt change of stance by the US president, 그런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가 되겠죠.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까요? Trump said Ukraine.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우크라이나는 with the support of Europe and NATO, 유럽과 나토의 지원이 있으면 should be able to, 뭐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럼 잠깐 여기서 질문. 이 should be able to 라는 표현하고 우리가 아는 will be able to 라는 표현 둘 다 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같은 표현일까요? 아니죠. 두 표현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 should be able to는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는 게 정상이야, 이런 추측 내지는 기대, 여건상 상황상 그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반면 이 will be able to는 그런 추측이나 기대를 넘어서
뭐 반드시 가능하다 이런 확신이나 아예 팩트를 얘기할 때 사용되죠. 가령 Given his experience, he should be able to do it himself. 자, 그의 경험치를 볼 때 그는 충분히 혼자 해낼 거야. 기대 내지는 이 추정의 의미죠. 반면 When he passes the bar exam, he'll be able to practice law. 그가 시험에 패스하면 변호사로 일할 수 있을 거야. Practice law. 자, 추측이나 기대가 아닌 뭐 팩트죠. 이때는 will be able to 그렇습니다. 자,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크라이나가 뭘 할 수 있다? Should be able to return to its borders that preceded the conflict. 여기서 이 preceded라는 단어 숙지하셔야 합니다. A precedes B.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A가 B에 앞선다 라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 A comes before B 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어에서 이 pre로 시작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prepare, prevent, predict 등등. 여기서 이 pre는 라틴어로 뭐뭐 앞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seed는 라틴어 cadere를 어원으로 하는데 가다, to go 라는 의미가 있죠. 따라서 precede는 쉽게 말해 go before, 뭐뭐보다 앞서가다, 뭐뭐 앞에 오다 이런 의미죠. 주로 시간적으로 앞선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순서나 위치 또는 중요성 면에서 앞선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가령 A short introduction will precede the main lecture. 메인 강의에 앞서서 간략한 introduction, 내용 소개가 있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따라서 본문에서 borders that preceded the conflict. 여기서 conflict, 즉 분쟁은 뭘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현재 진행 중인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borders that preceded the conflict는 이 전쟁 발생에 앞서서 preceded, 존재했던 그 국경, 다시 말해 러시아가 침공하기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원래 국경을 의미하겠죠. 자, 따라서 이제 문장 전체를 보면 Trump said,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다? 우크라이나가 with the support of Europe and NATO, 유럽과 나토의 지원이 있으면 should be able to return to,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뭘로? Its borders that preceded the conflict, 전쟁 이전에 원래 국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영토 수복이 가능할 거란 얘기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죠.